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제가 뭐 댓글에 10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계시니까 기억들 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쓴 책은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고 중고책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책이 10년 됐어요. 그 책에 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10년 전에 쓴 거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같은 문제를 유통기한이 남아있을 때 이야기한 거, 앞에 이런 문제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와 지금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급하는 사람들, 예, 참 아니 그래요.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언급도 안 하죠. 예, 언급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뭐 본인들 예측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 과거의 데이터고,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아니죠. 미래를 아는데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하는데 참고하는 거지 아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미래는 다른 현상이에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교수라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성이 없어요. 못 느끼는 거야. 우리 몸에 수십 조의 세포가 본능적으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직관이죠. 직관. 예, 직관이 안 발달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죠. 예, 잘 몰라도 뭔가 잘 모르지만 예측하고 글로 가죠. 예, 아 이건 이거다 라는 식으로. 예,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장사꾼들의 본능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데, 자, 일단 요 기사 하나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기사가 2022년 1월에 나온 기사예요. 이 기사가 이따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죠. 예,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표가 나오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인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착한 사람 뽑기 위해서 대통령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착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자체가. 물론 정의도 국가를 위한 거죠. 예, 정의로운 사회가 국가를 위한 거죠. 예, 그런데 착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느냐, 자기가 착하다고 사회를 착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이 만들어져야 좋은 게 보여요. 예, 안타깝게도 그게 뭐 세상입니다. 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2599대 1에 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이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대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가구, 그죠? 조합원 299명인데 29가구를 일반 분양했어요. 30가구도 아니고 29가구를. 이유는 뭐냐면 30가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돼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 못 만드는 거죠.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장 원리가 혼자서 가격을 올리면 비싸게 팔리느냐, 가격만 비싸다고 팔리는 거 아니죠. 시장이 너무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 백화점 가면 가격표 있잖아요. 가격표가 이게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줘요. 그러면 진짜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주는 걸까요? 원래 50만원에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만 100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우리 언니들이 옷 사러 갈 때 만족감을 주는 거죠. 나는 지금 100만원짜리를 산 거야. 나는 50만원 지불했지만 100만원에 주고 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세일 받았어. 기분 좋아.
아이 뭐 기왕이면 기분 좋지. 저는 여성들의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좀 심하죠. 이렇게 대화를 듣다 보면 여자분들은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좋은 얘기 잘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진짜 천사 같아요. 여자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예, 그 뭐랄까요, 구라가 너무 많아요. 예. 내 감정상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말도 여자분들은 잘 하세요. 그래야 서로 듣기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글쎄요, 좀 뭐 남자 입장에서 근데 자, 이게 특히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라고 집값은 여자들의 상품이고 여자들의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문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2599대 1이라는 식의 분명히 팩트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짤에서 유튜브 짤에서 뭐라고 봤냐면 3000대 1 완판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올리신 거예요. 3000대 1의 완판이었다. 강남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2599대 1이 그죠? 1년 만에 바뀌었죠. 예? 바뀌었죠. 3000대 1이라고 소문이. 예? 이 소문이 나중에 5000대 1로 안 가겠어요? 이번 추석 때? 예? 대화 중에 3000대 1? 뭐 3000대 1이나 뭐 5000대 1이나 집값에 대한 거품이라든지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이 이딴 식입니다. 그리고 29세대가 진짜 완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속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진짜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명확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총 거래량의 뭐 10%다, 30%가 아니면 전체 거래량의 뭐 50% 이상이 지금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특정한 아주 작은 케이스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죠? 그것이 마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고 강남의 아파트 값이고 소문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자, 뭐 그게 뭘 중요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팩트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조합원 아파트였잖아요. 이게 조합원이 299세대예요. 299세대인데 그죠? 정확하게 10분의 1인 29세대를 분양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제 집을 더 증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축하는 비용을 갖다가 어디다가 지금 때려 넣었어요. 일반 분양분에다가 그 리모델링 비용을 증축하고 건물 새로 이렇게 싹 갈아엎는 비용을 부담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갖다가 많이 그 집에 부과하고 싶은데 이게 30세대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29세대라고 한 거예요. 29세대라고 했는데 이거를 분양할 때 7만 5천여 명이 몰렸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의 강남의 한쪽 귀퉁이에 아파트 29세대를 분양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1000만 명이 어떻게 알고 그 분양하러 갔겠어요.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스팸 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문자 그 스팸 문자 같은 거를 한 통 보내는데 100원씩 들어갑니다. 10억이에요. 10억. 1000만 명한테 여기 아파트가 29세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라고 관심 갖게 하는데 10억이 들어요. 지금 7만 5천여 명이 분양권을 가지고 몰렸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광고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7만 5천여 명이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통상 광고를 해보면 100명한테 이걸 갖다가 광고를 했을 때 100명한테 광고를 했을 때 한 명이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그 한 명 중에 다시 100명이 관심 가는 사람 100명이 됐을 때 한 명이 사실은 직접 행동을 해요. 대부분 광고가. 근데 부동산은 더 심해요. 액수도 크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집값도 비싸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7만 5천여 명이 모였을까? 청약통장만 7만 5천 개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서울시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 계세요? 자, 지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인중개 숫자가 23,520개예요.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변에 이 사람들이 또 사용인으로 고용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7만 개라는 청약통장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했느냐? 일단은 뭔가 줬어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서 청약하러 가면 최소한도 커피 한 잔이라도 줬겠죠. 근데 그 이상의 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이제 어떤 소문을 내냐면 모든 공인중개사한테 다 주진 않았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바람을 넣는 거죠. 29개 중에서 그죠? 청약통장이 하도 지금 흔한 거기 때문에 예? 당첨이 되면 내가 본계약을 하지 않고 청약이 됐다라고 해서 청약을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청약통장만 날리면 돼. 그런데 청약통장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우리 집 아이들 얼마씩 넣으면 되고, 저도 청약통장이 생기자마자 넣었어요. 그 예전에 뭐 주택부금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거는 그때는 뭐 나이가 어려서 안 했고, 청약통장이라는 게 지금 제도가 생겼을 때 넣고, 제가 잠깐 뭐 다른 얘기하면 그 청약통장이 생겼을 때 제가 블로그,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 할 때니까 무진장 욕을 했죠. 예? 지금 대학교 경쟁률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데 실질적으로 원서는 막 10대1, 20대1 들어와요. 저희 때 만약에 5대1 넘어갔다, 3대1 넘어갔다 그러면 원서 내고 절망이야, 학력고사들은. 네? 뭐 1.5대1, 1.2대1 이래도 환장할 판인데, 떨어질 판인데, 지금은 10대1, 20대1이어도 나중에 등록하라고 와요. 합격했다고. 예비 합격이라고. 왜? 복수 지원하잖아요. 제한이 없잖아. 우리 때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전기 한 번, 후기 한 번, 전문대 한 번. 그죠? 예전에 청약통장은 그랬단 말이에요. 주택통장은. 근데 지금 청약통장은 내가 그 청약통장을 했을 때 그것만 제한받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내가 뭐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이 비싼 아파트를 가서 청약하러 들어갔겠어요? 지금까지 집이 없었던 무주택으로 살아가지고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예? 그것도 이 비싼 아파트를 청약하러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청약토장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모은 거죠. 그죠? 모아가지고 되면 내가 사줄게. 커미션 받고 사줄게. 얹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나중에 피 없으면 뭐 포기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청약통장 가지고 계속 이게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의도가 뭐냐면,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29세대만 분양을 하면서 가격을 높이 잡았죠. 그리고 청약통장을 높게 때렸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299세대가 집값이 뭘로 기준이 잡혀요? 29세대가 분양된 값이, 그죠? 29세대가 분양된 값이 299세대의 집값이 되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가가.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에 참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담금을 저는 냈으리라고 봐요. 10분의 1이 29세대 가지고 다 했다? 낸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됐어요. 안 내고 되지는 않아요. 그죠? 평균 1억 4천만이 감소하면서, 그죠? 일반 분양 420억 원이다. 조합원이 분담금이 1억 5천에서 2억 8천이었대요. 분담금이 1억 5천에서 2억 8천, 그러니까 약 한 2억 3천 정도였는데, 원래 분담금은 얼마예요? 한 3억 7천? 뭐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29가구에 온팡 씌웠기 때문에 그 세대당 1억 4천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일까요? 이거 허수예요, 허수. 이미 건설회사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29세대가 분양이 안 됐어도 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 5천에서 2억 8천이 원래 이렇게 분담만 해도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도 남는 가격인 거지. 건설회사가 10% 보고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PF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10% 보고 들어갔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비용이. 어떻게든 자기 부담금을 냈잖아요. 근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14억이래. 이거를 공인화 시킨 거지. 29세대 팔면서 10분의 1 팔면서.
예? 299세대 중에 10분의 1 팔면서 299세대를 분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9세대 분양한 거예요. 29세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청약되고서 그 저거 한 사람도 있겠죠. 계약 포기자도 있고 뭐 또 진짜 이게 된 줄 알고 만에 하나 산 사람도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장담컨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4억짜리를 사는 사람들은 어리숙하지 않아요. 예, 비교 다 하고 들어가요. 내가 재개발할 수 있는 걸 사지. 그러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를 소비자가로 왜 사? 다 이런 건 거의 다 보면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예요. 자전거래. 자기네들이 사요. 자기네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계약금 내주고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예? 잉여금액이죠. 어차피 남는 장사에서 우수리인 거야. 예? 다 골라 팔고 이미 골라 파는 거에서 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생선 장사 저 오래 했으니까 요즘 오징어 값이 아주 비싼데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 썼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오징어 값 비싸지면 여러분들 알 것이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오징어 장사할 때 1,000원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오징어 질리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오징어도 못 사 먹어요. 요즘 오징어가 그 여러분들 생물 오징어가 동해안 오징어가 아니에요. 서해안 오징어예요. 서해안 오징어는 예전에 500원이었어요. 500원. 동해안 오징어가 1,000원이면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오징어냐 물이 달라서 물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고 잡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요즘은 뭐 저기 뭐야 동해안 배가 서해안 와서도 잡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막 그물로 잡아가지고 피대기 오징어라고 했으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죠? 소문만 만든 거예요. 소문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뭡니까 아까 보니까 3,000대 1이었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분양가에 1억 5천이래요. 마이너스 비가 1억 5천.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이것도 웃긴 얘기야. 29세대 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 막 분양 성공이다, 막 소문에 소문을 만들고 대단한 것처럼 하고 이런 쇼들을 하는 거야 계속 강남이. 그런 쇼에 지방은 덩달아서 특히 대표적인 데가 저기 뭐야 대구 수성구. 왜 그러냐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 출신이 많아. 그대로 할 땐 마케팅하면서 이 거품들을 만들어내죠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됐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 집값 100억 해도 뭐라 하지 마요. 세금 낸다는데 뭘 100억 해. 100억 하면 증여세 상속세 제대로 낼 건데 보유세 제대로 내고 양도세 양도세 감면해줘도 돼요. 상속증여를 못 한다니까. 그리고 종합부동산 때문에 소유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에쿠스 오래된 거 그냥 주면 못 하잖아요. 기름값하고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티즈. 마티즈는 뭐 10년 전에도 200만 원, 지금도 200만 원인데 아무리 구라를 떨어도 그죠? 현실에도 현실이에요. 현실이 현실이고 지금 집값 가지고 오른다는 이야기 했었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 중에 2%의 거짓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몰랐다, 실수였다. 아까 2,599대 1이라고 엄연히 기사되어 있는데 그 유튜브 짤에 보면 그분은 3,000대 1의 분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2,599대 1이라는 팩트의 자료가 엄연히 인터넷만 치면 바로 나오는데 3,000대 1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들은 사람들은 3,000대 1을 올 추석 지나고 나면 5,000대 1이라고 한다니까. 말을요. 제가 제주도에 500만 원 주고 산 땅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날라갔지만 그때 아마 낙찰가가 7천인가? 7천만 원, 7천 얼마에 날라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막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신혼 때 이제 제 돈으로 산 거냐 자기 돈으로 샀지. 왜 네 사업하는데 그 땅이 날라가냐 해가지고 제가 아주 뭐 낯을 못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요즘은 묻혀졌어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근데 제가 그 500만 원짜리 땅을 제주도에 샀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희 동네에 제가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별장을.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기 말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를 갖다 댈 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과장 속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게 딱 두 가지 층이죠. 우리가 진보당, 진보진영, 그러니까 진부진영, 저는 진부진영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기들 정권을 잡기 위한 선동으로 왜곡을 시켜요. 그 피해 사항을 갖다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수품인 집이, 주택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장함으로써, 그죠? 저걸 악으로 놓고 자기네들을 정당화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대로 못 하면서 그걸 뭘 한답시고 지랄을 떨은 게 전 정부가 그렇게 망친 거죠. 새로 정권을 다시 잡아도 똑같은 짓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일단 아는 게 없어. 그쪽 친구들은 아는 게 없어. 상당히 무식해요. 의외로 돈하고 관련해서는 또 더해. 그런데 돈 욕심은 많아. 민주당 쪽, 진부 쪽 애들 돈 욕심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앞뒤 없어요. 반면에 이 수구 애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는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천민자본이라고 말할 만큼 부끄러움도 없고, 왜 돈 버는 데,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앞에서는 아주 뻔뻔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계급 사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위층이고, 그죠? 우리 국민들은 자기들의 밥인 거지. 이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요. 아주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국민들한테 이 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걸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볼까, 이딴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뭐 네가 몰라서 당한 거지. 나는 돈 벌었다? 아주 쉬워요. 이 논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을 잡는 거에 욕심이 있는 거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광고에다가 부동산 유통혁명가 정한영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값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지려면 양도세니 뭐니 이딴 게 아니에요. 유통과정이 투명해야 돼. 유통과정이. 집이 만들어져서 공급되는 과정. 그럼 유통과정이 투명하면 옳은 거냐? 아니에요.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끼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또 왜곡을 시켜. 그런데 얘네들은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더 나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우리 100년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수돗물이 안 들어왔어요. 우물물 먹었어. 우물이 없는 집도 있었고, 뭐 크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물이 마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진짜 강물 떠먹고 그랬어요. 강물 떠먹고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온 옹달샘물 찾아가지고 여름에 뭐 더우니까 막 지쳐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먹고, 그냥 배탈 나고 그랬어요. 봄에 되면 물이 깨끗해요. 겨울 지나서 막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물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때 강물도. 우리 물 비린내 안 날 때. 그때 진짜 계곡물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가 놓여졌죠. 수도가 놓여졌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도 요금이 굉장히 싸요. 1m 제곱 1톤이에요. 1톤. 1톤 차로 실을 수 있는 양 1톤이에요. 1톤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00원이에요. 1,000원보다 뭐 비싸면 2,000원? 2,000원 하는 지역이 있나 모르겠어요. 1톤이 1,000원이야. 내가 오늘 물 하루 1톤 쓰는데 1톤 트럭으로. 그런데 10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 물찌개로 물을 날라서, 그 우물이 없으니까 뭐 우물 그냥 파면 돼. 그 파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파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로 다 사람이 파야 되니까. 그래서 강물 기어다 먹고 그랬어요. 옛날 한강에서도 뭐 다 물장수들 있었잖아요. 물 져다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kg이나 물을 100리터나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당이잖아. 올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물값을 최저임금으로 갖다 주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인력을 고용을 해서
중간에 물값 장난하는 사람 없이 공급해준다.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수도라는 것을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물을 저렴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혁명이죠. 그죠?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누가 물을 갖다가 주는데 물 용량을 속여. 예? 물 용량을 속여. 그러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뭐 말도 안 되게 더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 발상을 해야 되잖아요. 수도를 한번 놓으면 시설비를 빼고 나서도 이렇게 저렴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왜 아파트가 집이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재화로 이야기하면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에서 끼지 말아야 될 놈들이 여기서 껴서 지금 돈을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유통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없냐? 자기도 하고 싶거든. 자기도.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가 됐다 안 됐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밑에 유동균이 뭐니 단속을 못했냐? 그 일하던 애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돼. 심지어는 법에 문제만 없으면 돼. 내가 여기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게 능력이지. 괜히 권력 잡으려고 그랬어? 우리는 뭐 흙파서 선거하나? 우리 흙파서 살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봐요. 맨날 집값이 올랐니 내렸냐 올랐냐 내렸냐 어쩌냐. 그럼 저한이가 바꿀 수 있느냐? 글쎄요. 제가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케이스만 모범 사례만 만들어지면, 그죠? 누군가는 따라하잖아요. 이게 답이다라고 하면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이렇게 가야만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이것이 남는 거다.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다라는 거 하나. 그 구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 설명이 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면 기존에 없었던 거를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하얀색 코끼리를 봤어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상상하고 저 코끼리가 하얀색이 있구나, 흰색이 있구나, 흰색 코끼리를 제가 봤다라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흰색 코끼리 이야기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놈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도 환장하는 거죠. 답답해서. 우리가 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돼요. 다른 거 부분이나 차이만. 그런데 혁명은 이 근본적인 것부터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 핵심을 바꾸면 돼요.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된다. 만인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러 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자꾸 뭐 내로남불식으로 투기와 투자를 정의하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누군데? 말 좀 해봐요. 투기 세력이. 투기한 사람이 누군데? 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 물리고 단속하면 여러분들은 저거 투기했기 때문에 저 욕심에 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수수방관해요.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 개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자 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돈 벌 기회라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돈 벌고 싶은 거야. 남들이 그렇게 돈 버는 것 같으니까. 7만 5천 명의 분양권 하루 청약통장 가지고 누가 왔겠냐고요. 다 중개사들이 꼬신 거야. 중개사들이. 또 본인들이 청약통장 몇 개 모아갖고 오면 건설회사에서 돈을 줬다니까. 여기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7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정상적인 광고 방법으로는 7만 5천 명을 갖다가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국도지역이죠. 이게 특정 지역이잖아요. 집값도 비싸. 예? 여기에 올 사람들 7만 5천 명을 어디서 모으냐고요? 부산서? 제주도에서?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 국민 상대로 4천만 명 상대로 광고를 해봐요. 광고비 얼마 들어가야 되나? 7만 5천 명이 모이려면.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수 박람회라든지 뭐 엑스포라든지 뭐 이런 월드컵이라든지 광고비 예산 장난 아니에요. 그 정도 홍보를 해야 티켓을 사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7만 5천 명이 어떻게 모였겠냐고. 바로 다단계적인 수법이거든.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을 낮추는 데 다 쓰는 게 아니고. 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왜 또 기사화하느냐. 이 사람들은 가서 기사 취재했겠어요? 에? 웃기는 소리는. 돈 안 받고 쓴 놈 여기 있어요? 이 기사를? 에? 이렇게 리모델링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취재해서 써? 예? 이렇게 분양에 성공했다 남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고 분양에서 성공했으면 그럼 말라야지. 왜 그 후에 이 기사를 쓰냐고. 분양하기 전에 기사 쓰는 거는 광고를 받고 썼다고 해. 왜 끝났는데 쓰냐고. 끝났는데 분양 끝났잖아. 이래야만이 집값이 비싸게 잡히는 거예요. 집값이. 그래야 대출이 나오고. 응? 일부러 소비자가를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자기 집 비싸다고 돈이 본인이 2억씩 낸 건 분담금 잊어버리고 나 14억짜리 살아.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성공한 거야. 예? 그러면서 세금 열심히 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서울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내는 거에 우리 불만 갖지 말자고. 예? 아니 세금 많이 내라고 해. 얼마나 좋아 국가 재정이. 예? 우리나라 세금의 3분의 1을 내는데 납부금액에 거의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5배인데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이걸 잡겠다고? 좀 저도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걸 갖다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르거나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죄의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지금 폭락론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에 맷집 가지고 지랄들 하는 거에 왜 국민들이 흥분을 해요. 근데 흥분을 시키잖아. 그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진짜 확실히 이야기를 할게요. 부동산은 숨 쉬는 거 빼고는 숨 쉬는 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죄의식 하나도 없고. 왜? 자기가 그게 업이니까. 전혀. 그리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 어디서. 이 지금 기사 가지고 자 3,000대 1로 이제 아까 확대되는 거 보셨죠? 근데 이 기사 하나 가지고 수없이 많은 리모델링 하는 데서 있잖아요. 이걸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리모델링 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여기 다 뛰었다잖아. 자건축하면 다. 그래 뛰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얼마나 좋아. 집값 올라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타겟을 글로 잡으면 안 돼요. 집값이 내리면 국가가 부도라니까 왜 그걸 몰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거를 방법을 제시를 해보라 이거예요. 예? 제가 지금 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나 진짜 고민 많았거든. 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뭐야? 사람이 뭉쳐야 돼. 아, 참 쑥스럽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유, 참 제가 이런 얘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제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몇 대 몇에 분양되었다 뭐 했다 이런 말. 심지어는 예전에는 뭐 2세대인가 3세대를 분양하면서 뭐 1000대 1, 2000대 1 뭐 이런 기사를 써놔요. 아주 이 당연지사 이지랄을 하니까. 아유, 이 이야기 가지고 34분을 이야기했네요. 참. 아, 뭔 더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딱 팩트 있게 딱 핵심만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생업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